좀 더 상승세가 지속이 돼가지고 비트코인이 121선 위를 돌파를 하면은 그러면은 또한 추가로 30-40% 정도 넣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 역대 최고치를 돌파를 한다고 하면 나머지도 다 넣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 1월 초부터 글로벌 통화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4, 5월까지는 비트코인이 전 좋을 거라고 봅니다. 모자산 같은 경우는 한번 버블을 타고 올라갔다가 깨지면 그냥 그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 컴백에 성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저는 3년 전에 퇴사를 했고, 지금은 전업투자자, 작가, 유튜버로 살고 있습니다. 조금은 들고 있습니다. 조금은 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보통 글로벌 통화량이 늘기 시작하면은 두세 달 후에 비트코인에 따라서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1월 6일 날 글로벌 통화량이 최저치를 찍고 그다음에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달 언저리 정도 이제 올랐거든요. 근데 1월 6일에서 한 두 달을 더 가면은 3월 초, 그리고 석 달을 더 가면은 4월 초가 되기 때문에 제가 3월 중순인가 말인가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비트코인이 12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크게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 본격적으로 크게 들어가는 거는 비트코인이 121선을 상향 돌파할 때 그때 들어갈 겁니다. 네, 일단 글로벌 통화량을 통해서 일단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많지는 않고, 이제 제가 이제 코인의 맥시멈으로 투입하는 자산 10%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더 상승세가 지속이 돼가지고 비트코인이 121선 위를 돌파를 하면은 그러면은 또한 추가로 30-40% 정도 넣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 역대 최고치를 돌파를 한다고 하면 나머지도 다 넣을 생각입니다. 네. 사실 인제 올해 초까지만 해도 25년에 폭발적인 상승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인제 그 트럼프가 하는 거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고요. 사실 근데 그런 거 전망을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솔직히 전망하는 이유는 유튜브에서 구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인제 하는 거고, 제가 돈을 거래하는 방법은 실제로 가격이 올랐을 때 따라가는 추세 추정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제 제가 이미 그 전에 공개한 방법대로 거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도 이제 4분기에 한번 큰 상승장이 올 수 있을 가능성은 꽤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 확률이 제가 연초에 본 것보다는 확실히 떨어진 것도 사실이며,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결국은 그냥 가격을 따라갈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은 지금 하향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고요. 그건 확실하고. 네, 그러나 이제 1월 초부터 글로벌 통화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한 4, 5월까지는 비트코인이 전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다라는 거는 폭발적으로 두 배 상승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뭐 큰 하락 추세는 없을 거라고 보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6월부터 9월까지는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이 통상적으로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올해도 뭐 큰 기회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요번에 이제 관세를 세게 때렸는데, 과거 사례를 봐도 이렇게 큰 관세가 시작되었을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는 주식 시장도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거는 지금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2018년에도 사실 그랬고, 그리고 그 전에도 미국이 관세를 때린 적이 몇 번 있었죠. 1930년에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더 전까지 가보면 19세기 같은 경우는 유럽, 미국 다 관세를 때린 사례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관세 때린 후에 한 6개월 정도는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은 코인 시장도 좋을 리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4월에 관세를 때리셨기 때문에 원래 6월부터 9월까지 비트코인이 안 좋은데 이런 악재까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비트코인이 이번 6월, 9월에 기적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4분기가 비트코인이 원래 좀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관세를 한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적응을 했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9월까지 정말 시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다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8만 뭐 3천 불인가 뭐 이런데, 근데 일단 그래도 지금부터 9월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제 4분기에 상승할 것 같긴 한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8만에서 뭐 15만, 20만 찍는 대세 상승장이다기보다는 좀 이제 반등 상승 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많이 무거워졌죠. 지금 시가총액이 뭐 거의 2조 달러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1000%씩 계속 성장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2조에서 1000%면 20조가 되는 거고 20조에서 1000%면 200조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또 한 번 상승하면 거의 전 세계의 모든 자산이 비트코인이라는 말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5년에 1000%씩 오르는 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상승폭은 분명히 줄어들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러나 비트코인이 일단 유한하고 더 이상 공급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꾸준히 오를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진짜 10년 또는 20년 동안에 딱 한 자산만 투자를 하라라고 하면은 수익률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아마 기대 수익률이 제일 높을 것 같고요. 물론 근데 변동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10년, 20년 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거는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넣는 거는 제가 전혀 추천하지 않고 있고요. 자산의 일부를 넣고 나머지 자산은 전통 자산인 뭐 주식, 채권, 금 이런데 분산 투자하라고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직도,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아니면 도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전문가들은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비트코인이 가치가 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직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들 중에서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아니면 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쪽 사람이기는 합니다. 이제 왜냐면은 사실 이게 맥이 이게 정말 도 자산, 그러니까 정말 빵으로 가는 자산이었으면은 비트코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7, 80% 빠진 사례가 굉장히 자주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2014년, 18년, 22년 요때. 근데 이게 보통 모 자산 같은 경우는 한번 버블을 타고 올라갔다가 깨지면 그냥 그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 컴백에 성공했습니다. 14년에 80%, 90% 깨진 다음에 다시 역대 최고가 돌파했고, 18년에 또 80% 깨졌는데 또 역대 최고가 돌파했고, 22년에도 또 70% 깨졌는데 다시 역대 최고가를 돌파를 한 거 보면은 이거는 그냥 이제 1년, 2년 왔다가 사라지는 유행은 확실히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점점 이제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작년부터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공식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ETF도 허용했고 했기 때문에 일단 세상에서 가장 큰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왜 계속 상승하냐라고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이 비트코인처럼 해외로 자산을 보내기가 쉬운 자산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가 되고,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 이제 커지면은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요. 일단 그러니까 해외로 자산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기축 통화라는 게 생기면은 그게 한동안 가는데 언젠가는 기축 통화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미국 달러가 이제 기축 통화인데, 그거를 발행하는 정부는 그 기축 통화를 계속 끊임없이 찍어내 가지고 이제 본인의 니즈를 충족하겠다는 그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축 통화는 한번 생기면은 한동안 갑니다. 이제 100년 가는 경우도 있고 더 이상 가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망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 달러도 그 마지막 단계에 이제 거의 와 있습니다. 부채가 더 이상 통제가 안 돼요. 계속 이제 발행을 하는데 언젠가는 사람들이 그 기축 통화를 안 믿게 되죠. 그럼 기축 통화가 붕괴하면은 늘 어떻게 해왔냐 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신뢰가 있는 수단으로 다른 화폐를 만들어낼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이제 그게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늘 금이었어요. 그래서 화폐를 금에 연동해 가지고 발행을 하면서 다시 신뢰를 이제 불어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근데 사실 금도 치명적인 약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래할 때 쓰기가 어렵다는 거, 무겁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중국 사람인데 브라질에서 뭘 산다 하면은 맨날 그때마다 금을 보내고 받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금을 어딘가 갖다 놓은 다음에 내 금 여기 있어, 내가 너한테 종이를 줄게, 그럼 너는 나중에 필요하면 그 종이를 가지고 금을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뭔가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해 가지고 이제 브라질 사람이 와가지고 금 줘 하면은 너 안 줘 임마 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금 같은 경우는 왜냐면 물리적으로 실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 그걸 업그레이드한 디지털 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금의 단점을 상당 부분 보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래의 화폐는 결론적으로 이제 금 and or 비트코인이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왜냐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신용이 있고, 그러니까 범용적인 화폐가 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그 화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급이 어렵다라는 거, 공급이 크게 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충족할 수 있는 자산이 사실 금과 비트코인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 사실 굳이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좀 더 적합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 화폐는 금 또는 비트코인이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유력한 자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그들이 말하는 거는 늘 뭐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서 이제 불구하고 이제 비트코인은 미국 달러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고, 빌 게이츠도 그 중에 이제 한 명입니다. 빌 게이츠도 공식적으로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의 가치는 빵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정신을 이제 물려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이제 말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야 이게 미국 달러가 있는데 굳이 왜 그런 비트코인 같은 게 필요하냐라는 그 주장인 거고, 그리고 사실 미국이 그 미국 달러의 득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왔죠. 솔직히 말해서 미국은 이제 제조업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냥 달러를 찍어가지고 뿌려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걸 다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체제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막강한 해군을 보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체제가 이제 엄청 오래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 체제가 좋기 때문에 계속 이제 US 달러를 옹호하고 그것에 이제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을 배척하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게 기축통화라는 게 그냥 역사를 보면 대충 다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게 미국 달러가 첫 번째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뭐 영국 파운드도 있었고, 뭐 저기 네덜란드 길더도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뭐 그 스페인 은화가 많이 쓰였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비잔틴 금화가 쓰였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로마 금화가 쓰였고 이렇거든요. 근데 사실 결말은 늘 똑같았어요. 이제 그 기축화폐를 발행하는 그 정부에서 이거를 좀 더 많이 찍어내가지고 이제 우리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유혹을 벗어난 정부가 지금까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화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그냥 부순물을 섞어가지고 이제 금화를 부풀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그 기축통화가 결국은 사라지는 이제 이런 그 과정을 늘 밟아왔거든요. 지금 미국 달러 살인 뿌리입니다. 그거를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들은. 일단 첫 번째는 개인의 축제. 그러니까 지금 가족분들이 이제 밈코인도 발행을 했고, 그리고 코인 회사도 이제 차렸고요. 이제는 뭐 채굴 쪽에도 진출한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밈코인을 통해 가지고 큰 돈을 벌었을 겁니다. 사실 밈코인이라는 게 그 무에서 유를 창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를 팔아 가지고 꽤 많은 돈을 조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대통령 요번에 되기 전에도 이제 뭐 예를 들면 NFT 같은 거 발행을 해 가지고 팔기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돈맛을 본 다음에 이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 두 번째는 트럼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도 이제 지금 미국 달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머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다음 화폐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다음 화폐는 금 아니면 비트코인 기반으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일단 두 개를 일단 모아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미국 부채가 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 그 부채를 어느 정도 없애는 방법은 사실 자산을 키워가지고 그 자산으로 부채를 갚는 방법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뛴다 하면은 이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로 부채를 어느 정도 갚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요거의 확률은 저는 낮다고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0%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맞물려 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기에는 비트코인 나쁘지 않은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가 더 있네요. 그 비트코인 업자들한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자금으로서 그것도 하나 있죠.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는 본인의 축제, 두 번째는 이제 미래의 화폐 확보, 세 번째는 자산을 키워가지고 부채를 갚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정치 자금 많이 벌었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근데 시장은 아직 그 뷰를 완벽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거는 나스닥과 가장 유사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나스닥이 깨지고 있고 비트코인은 더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 나스닥에 악영향을 지출 수 있는 이제 모든 요소들이 비트코인에도 똑같이 거의 악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무역 관세 이슈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깨졌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전에도 딥시크 모먼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빅테크가 그 나스닥이 지금까지 잘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였냐 하면은 이제 이 시장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백인들이 뭔가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기발한 상품을 만들고 이제 황인종들은 그걸 보고 있다가 베낍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 들어가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빅테크가 주장한 거는 AI까지는 못할 걸 이들이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중국이 보고서 아니야 우리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실제로 그 이제 AI 쪽에서도 모든 기발한 발명한데 백인들이 했으나 우리
중국 친구들이 그거의 99% 정도 이제 성능이 되는 거는 따라할 수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빅테크 입장에서는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기발한 발명은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득은 쟤들과 같이 나눠야 되는 이런 꼴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빅테크의 가치가 많이 감소되었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플러스 지금 당연히 이 관세질이 나스닥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계속되면은 이건 비트코인에도 안 좋다고 봅니다, 저는. 또 하나는 이제 그 통화량, 이게 이제 각국 통화 정책이 어떻게 갈지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돈이 세상에 돌아야지 이게 비트코인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돈이 별로 안 돌면은 비트코인 말아주고 비틀려질 수밖에 없죠. 네.